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 투자 버티기 힘들 때 주봉 월봉을 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2차 전지, 콘텐츠 등등 해가지고 지금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수도 좋지 않고 주가도 그냥 줄줄 흘러내리고 환율도 안 좋고 금리는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이 버티는 거, 그리고 이 인내하는 거,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겨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제 수면제 먹고 잠이 들든지 아니면은 이 고통을 계속 내가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리플레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주봉과 월봉을 보는 거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잘 될 것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팔고서는 인버스로 갈아탈 것이냐.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주봉 월봉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 고통스러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통이 참다 못 참아서 주가를 던져버린다든지 다시는 주식을 안 한다든지 계좌를 그냥 계좌를 닫아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참다 못 참습니다. 그거를 참아내는 사람만이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봉 월봉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일봉입니다. 이 등락폭도 심하고 상당히 힘든 그런 구간인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홀딩 해야 되냐 즐거워해야 되냐의 판단은 사실 이 일봉상으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물론 모든 것이 차트가 반영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추세나 흐름들을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더 안 기다리고 파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주봉이나 월봉이 알려줍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주봉은 결국에는 직전 저점 있죠. 이게 62,000원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데까지가 한 3-4% 남았습니다. 이거를 내가 못 견디고 내가 팔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나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의 이 50% 반등, 그러니까 지금 50%거든요. 이 50%인 점. 또 하나는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빠진 것이 지금 여기가 또 50%에 해당되는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충분한 조정을 잃었고 1년 반 동안 조정을 잃었는데 과거에 이 미중 무역 전쟁에 있었을 때의 이때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흐르는 것이 35%, 여기서도 흐르는 것이 지금 33%까지 내려온 상태이고 이때 당시에도 주가가 빠진 것이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1년 넘게 빠졌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지금 33% 빠진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팔아야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저희가 리뷰를 드린 SA 반도체도 마찬가지. 이것도 보시면은 2019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보시면 2년 반 동안에 결국에는 직전 2020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6,000원대의 그 가격에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팔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반등을 줄 것인지 현재 위치에서 내가 1년을 더 기다렸을 때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은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지금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정말로 2019년도 이때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때까지 떨어진 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바이오 버블이었죠. 2018년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밑으로 빠졌는데 그 빠진 이 수준 자체가 이때도 리스크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64%가 빠졌고 여기도 지금 똑같이 64%가 빠진 이 상황. 이 상황에서 내가 냉철하게 봤을 때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즐거워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도 직전 고점이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 2018년도, 2019년도 요 시점에서 8만 원을 찍었던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성전기가 과연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더 흘러내릴 것인지 흘러내리지 않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이런 지금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가 하락 추세고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이나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이나 아니면은 과거의 전저점과 일맥상통하게 박스권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과연 팔아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40선이 닿았고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흐름이 이제 하락 추세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가 직전 고점을 넘으려고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에 그칠 것이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반등이면은 반등 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추세 전환이면은 추가적으로 또 매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대외적 장세 자체가 과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랑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뇌동매매는 피할 수 있고요. 패닉셀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힘든 구간이 많고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지만은 이러한 대외적 악재에서 맥을 못 추는 이런 경우에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계좌가 무너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 분석에서 그나마 롱텀으로 볼 수 있는 분석인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서 조금 더 넓게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힘든 구간입니다. 정말로 힘든 구간인데 정말로 내가 냉철하게 돈을 번다면은 지금 내가 힘들어서 팔아버리고 다시 매수했을 때 정말 벌 자신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내가 팔았다면은 그 순간에서 향후 몇 개월간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 정말 안 살 자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좀 더 이성적으로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